매주 화요일에는 뉴스 안에 담긴 다양한 대중문화의 코드를 읽어봅니다. 문화코드 94.5. 오늘도 정덕현 문화평론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이 최근 재밌게 본 영화들을 보니까요. 네. 베테랑, 내부자들, 검사회전 이런 작품들이고요. 네. 또 이 TV 드라마, 이 시그널도 재밌게 보고 있는데 네네. 선생님 어떠세요? 저도 아주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일어나긴 좀 어려운 일일 수 있지만 그나마 영화나 드라마를 통해서 통쾌함 이런 걸 선사해주고 있거든요. 네. 짧은 시간이나마 대중들은 이런 작품을 보면서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것 같아요. 맞아요. 요즘 현실이 고구마라고 표현하잖아요. 고구마. 그래서 맞아요. 이런 작품들 보면서 이런 작품들을 사이다라고 부르기도 한다고 합니다. 네, 요즘 많이 쓰는 용어들까지 맞습니다. 예. 소개해 주셨는데, 자, 이런 작품들의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권력층, 이 사회 특권층이 등장한다는 점이 아닐까 싶은데, 네. 그리고 이런 인물들이 참 많은 잘못들을 저지르죠. 그렇습니다. 이른바 갑질하는 권력층, 네. 특권층이 등장을 하는데요.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돈이면 뭐든 할 수 있다. 이런 투의 행동입니다. 화납니다. 심지어는 사람까지도 죽이고요. 네. 그 죄를 비서에게 떠넘기기도 하는 이런 식의 행동을 보입니다. 그러면서 얼마면 돼? 뭐 이러는 대사를 네. 입에 항상 달고 다닙니다. 이건 아하. 아마도 이 돈으로 모든 게 결정되고 환산되는 자본주의 사회에 대한 어떤 혐오 이런 걸 약간 담아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어이가 없네 이런 유행어도 생겼었는데요. 그러네요. 자, 이 드라마나 영화 속에서 달라진 재벌 캐릭터나 권력층 자제들이 등장하는 것, 이 현실에 반영 아닐까 싶은데요. 네네. 요즘 젊은 층에서 이 수저 계급론이니 네. 또 헬조선이니 이런 단어로 표현되는 그런 현실 아닐까요? 예, 모두가 다 그렇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지만 실제로 우리들은 그런 재벌가 사람들의 이야기를 뉴스를 통해서 접한 적이 있습니다. 뉴스에 종종 나오죠. 예, 대표적으로 뭐 땅콩 회항 사건, 네. 뭐 조폭 동원해서 보복을 한 회장님 이야기라든가 매를 때리고 가격을 지불한 어떤 맷값 논란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런 이야기들인데요. 맞아요. 게다가 이 범법 행위를 하고도 대부분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나오는 재벌가 사람들 이야기 너무 자주 들어가지고요. 이제는 마치 뭐 당연한 것처럼 생각될 정도입니다. 네. 그러니까 금수저, 흑수저, 뭐 헬조선 같은 이야기가 공공연히 나오는 그런 상황인데요. 상대적인 박탈감이 그만큼 크다는 뜻입니다. 맞습니다. 공감이 되는 말씀인데, 자, 지난 2014년에 영화 이 명량 열풍이 불지 않았습니까? 네네. 흥행 대박이었고요. 네. 이 강력한 지도력, 리더십에 대한 열망이 불러온 흥행이다. 이런 분석이 많았던 기억이 네네. 나는데 이처럼 영화나 드라마의 인기에는 필연적으로 지금 현재 사회적 분위기가 영향을 미치는 거죠? 예, 이른바 1,000만 관객을 동원한 영화는 그저 영화 내적인 힘만으로는 그렇게 되기가 어렵다. 네. 외적인 힘이 작용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하. 이 신드롬이 생겨나야 1,000만 관객이 동원된다는 얘기인데요. 네. 말씀하신 대로 명량의 성공은 강력한 리더십에 대한 열망 이걸 폭발시키면서 관객몰이에 성공을 했었죠. 네. 베테랑이나 내부자들, 검사 외전은 아마도 이런 가진 자들의 횡포에 대한 대중들의 분노, 반감 요 폭발력이 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물론 최근에는 여기에 멀티플렉스 영화관의 시스템 이게 정비가 되면서 어느 정도 반응만 보이면 1,000만 관객 넘기는 일이 그리 어려운 일도 네. 아니게 됐는데요. 자본의 부조리에 대한 비판이 담긴 영화들이지만 영화의 성공은 더더욱 자본주의 시스템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아하. 있다. 이런 아이러니가 또 여기 보입니다. 정말 아이러니한데요. 네네. 자, 그런데 이 갑질이라고 요즘 부르죠. 이른바 가진 자들의 횡포가 등장하고 또 여기에 대한 복수가 성공하는 그런 스토리인데요. 네. 주변 반응을 보니까 이게 영화니까 드라마니까 가능하다. 현실에서는 이런 해피엔딩은 없다. 이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예, 그런 그 가진 자들이 어떤 자본의 논리에 의해서 좌지우지하는 사회 시스템 그 완전히 영화와 같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그 근본적인 건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입니다. 네. 하지만 영화나 드라마는 그 결말이 해피엔딩입니다. 즉 갑질하는 자들의 횡포가 뭔가 비참한 말로를 맞이하게 되는 그런 결말을 보여주는 건데요. 네. 하지만 현실이 어디 그런가요? 영화나 드라마니까 그게 가능하다 이렇게 여겨지는 겁니다. 어쩌면 그렇기 때문에 이들 영화나 드라마가 흥행에 성공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렇군요. 현실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만큼 그 결핍을 이런 작품들을 통해서 채워넣으려는 어떤 욕망 이게 커지는 네. 셈입니다. 그렇군요. 자, 최근에 흥행하고 있는 영화나 드라마 또 이전에도 이 권력층을 징벌하는 비슷한 소재의 작품들이 또 많은 사랑을 받아왔단 말이죠. 네. 자, 어떤 부분에서 좀 인기를 얻고 또 어떤 부분에 대중들이 열광하는 걸까요? 이 권력층과 대항하는 인물들은 그들에게 억울하게 당하는 서민들입니다. 네. 그들이 이제 굉장히 악독하게 그려지면 그려질수록 대중들은 더 몰입,
하게 되는 거죠. 악역의 역할이 중요하죠. 그렇죠. 그들이 몰락하는 걸 보고 싶은 열망이 굉장히 커지는 겁니다. 맞아요. 따라서 영화나 드라마는 이 당하는 서민 희생자를 전면에 내세워서 대중들의 시선을 집중시키고 그들이 가해자들을 징벌하는 복수극의 형태로 카타르시스를 줍니다. 네. 그래서 이런 영화나 드라마에서 주인공들보다 중요해진 건 악역입니다. 네. 악역이 리얼하게 악독한 짓을 해야지 복수극이 그만큼 통쾌해지는 거죠. 네. 자, 그런데요. 하지만 이 갑질을 상업적으로 소비한다. 재벌이나 권력층을 너무 부정적으로 그린다. 이런 또 지적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한 정치인은 이 영화 내부자들을 보고 네. 우리 사회의 리더 그룹을 모두 파렴치한으로 몬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을 하던데 어떨까요? 글쎄요. 그 정치하시는 분이 그런 얘기를 할 자격이 있는지 먼저 물어보고 싶은데요. 네네. 실제로 상업적으로 소비한 면은 분명히 있습니다. 네. 말씀드린 대로 자본의 횡포를 비판하는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흥행 방정식은 철저한 자본 시스템으로 따라가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보면 그나마 이런 영화나 드라마라도 있어서 서민들의 숨통이 좀 튀고 있는 건 아닌가 그렇게 보입니다. 이런 영화가 속 시원하게 느껴진다면 그건 본인 스스로 서민의 입장이라는 걸 말해주는 걸 겁니다. 네. 정반대로 그렇지 않고 불편하다면 정반대의 입장이란 얘기가 아닐까요? 아, 그렇게 또 볼 수가 있겠군요. 자, 앞으로도 이 권력층을 꼬집는 작품 계속 나오겠죠? 어떤 고민들이 좀 더 들어가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 현실이 금수저, 흑수저 같은 이 태생적으로 모든 게 결정되는 부조리한 시스템으로 굴러가는 한 이런 소재들의 영화들, 이런 작품들은 계속 나올 수밖에 없을 겁니다. 네. 하지만 이 비슷비슷한 방식의 전개가 벌써부터 식상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하. 작품 외적인 것만을 기대하기보다는 작품 내적으로도 다양한 시도와 고민들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자, 갑질 권력에 대한 복수국의 진화 앞으로 어떻게 변화할지 좀 기대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문화코드 94.5 정덕현 문화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